y라는 게 뭐냐면 함수에서 x에 있는 것, 이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랑 y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하고 연결한 거를 대응이라 그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단원에서 대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연결을 준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라는 집합이 뭐 2의 약수의 집합이다.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뭐 4의 약수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설정을 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모양을 그릴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함수에서는 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표시하거든. 길쭉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4의 약수 이제 1, 2, 4라고 표시했다 쳐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x랑 y를 이런 식으로 짝 지어주는 거를 이제 대응한다 라고 표시를 하고, x에서 y로 간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이 단원을 배우면서 너가 직접 쓴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아, 대응되었다 이런 표현이구나. 그냥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걸 표현할 때는 x에서 y로 연결되어 있는 이 대응되어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fx가 3x다. 그럼 이제 x가 1이면은 여기다 1 대입을 했을 때 y가 3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새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결되어 있는 쌍이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지. 엄청 많겠지. 그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응되어 있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갈 때 이 앞에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그치? 정의역. 그 다음에 y. 뒤에 이제 x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면 y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이제 a, b, c, d잖아? 근데 a, b, c, d, y에 포함되어만 있어도 그냥 공역이라고 하는 건데 x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선택이 된 애들만 따로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집합을 정역,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이것 중에서 x에 의해서 선택이 된 애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y에 있는 모든 원소와 선택이 된 원소가 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처럼 공역하고 치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역이 이쪽보다 더 클 때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의 관계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설명은 아닌데 뒤에 어차피 설명할 거라서 땡겨서 이제 쓴 거야 한 번에.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이거는 이 함수라는 설명 옆에다 써놔야 돼. 대부분 학생들한테 함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래프라고 대부분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수의 어떤 좀 원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x 하나에 y 하나가 연결되는 관계. 하나가 여기서 이제 대응이라는 말 배웠으니까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됐니? x 하나에 y 하나.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에 맞춰서 x 하나가 y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말이 무슨 뜻이냐. x는 무조건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돼. 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이 아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빠지면 안 돼.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만 연결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함수니 아니니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 자, x 하나에 y가 하나 결정이 돼 있지. x 하나에 y가 결정돼 있고 마찬가지지. 선생님 여기 보면은 y가 하나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요. 자, x는 안 중요해. 무조건 y가 안 중요해. x가 무조건 선택하면 돼.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y가 겹치면 안 돼, 여기서. 자, 이거 한번 볼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냐 아니냐 물어보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3이 선택을 안 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x가 하나 선택을 했는데 얘가 몇 개 선택을 했어? 2개 선택을 한 거야. 무조건 x 몇 개?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됐어? 자,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어. 자, x에서 y로 가는 집합 관계, 대응 관계에서 이 앞에 있는 거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이 함수는 f라는 함수인 거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정의역이라고 한다.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공역이라고 한다. y에 있는 모든 집합의 원소들은 다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중에서 x가 선택을 해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x가 선택이 돼준 애들은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공역과 치역의 관계는 공역이 치역을 포함한다 이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치역에 있는 집합들 중에서 x가 y를 선택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x가 뭐 a라고 하자. a라는 애가 y에선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우리가 함수를 쓸 때 f에다 a를 대입하면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a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이제 함수인 거를 찾으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x가 무조건 한 개는 선택을 해야 돼. 두 개 안 돼. 무조건 하나야. 그래서 1번 x가 보니까 얘는 두 개를 선택했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지. 됐어? 2번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유가 뭘까? 1, 2, 3은 선택을 했는데 y가 4가 선택을 안 했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틀렸고. 3번 x가 1이 b를 선택했고 2는 얘는 맞지? 얘 함수 맞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이제 정의역을 구하래. 정의역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에 있는 집합 뭐 있어? 1, 2,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공역은 y에 있는 모든 집합 뭐라고 써야 돼? ABC. 자, 근데 치역이 뭐냐면 치역은 x가 선택을 한 y 값들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A, B, C 전부 다 선택을 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치역하고 공역하고 어때? 똑같은 거지. 4번 x가 하나씩 다 선택을 했어. 얘는 함수 맞는 거야. 자, 정의역 1, 2, 3, 4지. 그 다음에 공역은 y에 있는 모든 집합 A, B, C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치역은 A, B, B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치역을 구하래. 치역은 x가 선택한 y니까 대입을 해보면 돼. 자, 마이너스 1하면 대입해. 자, 3번만 해볼게.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1이지? 빼기 1 하면 얼마? 0이지. 그럼 이제 쭈루룩 쓰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x가 선택한 y가 여기 있어야 돼. 없으면은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네, 물론 지금 이제 함수니까 물어봤겠지. 그래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자, 0 대입하면 절대값 0 빼기 1이면 마이너스 1이지. 자, 1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냥 순전 대입해보면 돼. 자, 서로 같은 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똑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fx랑 gx가 완전히 그냥 생김새가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fx는 gx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x가 선택을 한 y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함수 값이 같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x의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을 정의역으로 하는 fx랑 gx가 있대. 일단 기억만 한번 붙어볼게. 지금 이제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이 같은지만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봐. 얼마니?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고 1 한번 대입을 해볼게. 1 대입하면 얼마? 2지. 자,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봤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대입하면 얼마? 0이지. 그럼 이거 두 개를 집합으로 했을 때 0하고 2고 이쪽은 마이너스 2하고 0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자, 니은도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했을 때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그 다음에 f에다 1 대입을 해보면 1이고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g에다가 1 대입하면 1이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집합으로 따지면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뭐 엄밀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것도 같은 함수가 아닌 거야. 자, D급 바로 한번 해볼게. F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F에다 1 대입하면 1이지. 자, G에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1 대입하면 1이란 말이야. 자, 어때? 대입했을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오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같은 함수라고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X가 Y를 꼭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1번을 집합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0, 1, 2. 1번을 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플러스 1이지. 0 대입하면 0이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택할 게 없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닌 거지. 이해가지? 중요한 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야 돼. 자, 2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0 대입하면 0. 0이고. 그다음에 1 대입하면 1이지. 어쨌든 X가 Y 선택을 하나씩 다 했지? 그럼 끝. 함수 맞는 거야. 3번.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지? 0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2지. 어쨌든 하나씩 다 선택을 했지. 맞는 거. 자, 4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없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5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 1 대입하면 2.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뭐냐에 따라서 대입을 해야 되는 함수가 좀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이런 함수를 자주 보게 될 거야. 여기 보면 조건이 있지. x는 홀수이면은, 그러니까 여기 내가 대입해야 될 숫자들 중에서 홀수인 숫자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이 함수에다 넣으란 얘기야. 됐어? x가 뭐냐에 따라 대입할 함수가 다른 거야. 이번 x가 짝수면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f1은 홀수잖아. 홀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얼마냐면 1이지. 자, F2는 짝수잖아. 짝수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0이지. 3은 홀수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돼. 5. 4는 짝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지. 그 다음에 5는 홀수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얼마야? 7? 아니, 9지. 9.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은 짝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치역들 쭉 다 쓰면 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1, 2, 5, 9 이렇게 됩니다. 됐어? 앞으로 이제 이런 함수들 자주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함수가 같다,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서로 같은 함수의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아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지.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랑 같다라고 하면은 a 왼쪽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1 대입했을 때 f1은 a 플러스 b야. g1은 a 플러스 2a지. 그래서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a 넘겨.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은 이제 a, b가 나오겠지. 연립을 할 수 있지? 자, 내가 이거 처음에 정의할 때 뭐라고 쓰냐면은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x 하나에 y가 하나가 결정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입장에선 이런 거야. 내가 아예 딱 그냥 질러놓고 갈게. 세로선을 하나 그려봐. 세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얘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어디서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때 함수랑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지. 얘도 한 개지. 얘는 어디다 그어도 다 한 개지. 그럼 얘가 함수란 얘기야.
자, 2번 한번 볼까? 얘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도 있고 안 만나는 데도 있지. 얘 같은 경우는 그럼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 이거.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봐.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x 하나에 y가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된다며.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x를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1을 생각해봤을 때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이해가니?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뭐 루트 2라든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든지 이런 식으로 x 하나에 y가 두 개 나오는 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세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을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이제 표현인 거야. 그렇지? 이해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세로선 그렸을 때 이건 맞다고 했고 2번 아니라고 했지. 3번은 이렇게 그리면 아니지. 4번은 이렇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정답은 이제 1번, 4번 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이제 사실 배웠단 말이야. 2번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원 함수라고 설명을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쟤는 함수가 아니라며. 그럼 우리가 함수란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포물선이야. 2차 함수 배웠잖아, 그지? 2차 함수가 이제 옆으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중에 이제 2학년 가면 배울 거거든. 그래서 포물선 함수라고 안 하고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하는 거야. 그치?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 자, 지금 배울 거는 여러 가지 함수인데 여러 가지 함수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함수가 생긴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앞으로도 이제 이런 단어들은 좀 자주 나올 거고 많이 쓰일 거고 한데 크게 네 종류가 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거든. 근데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완전히 쉬워. 그리고 그래프가 좀 단순해. 중요한 거는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요 두 가지에 대한 비교. 요게 엄청 중요해. 이번 시험의 핵심인 거야, 완전히.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 이거를 너가 그래프를 딱 보고 그래프래. 요 내용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거의 뭐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이 어려우니까 나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줄게. 일단 보면 1대1 함수도 그렇고 1대1 대응도 그렇고 이런 말이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첫 번째, 요 뜻은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성질 y의 값이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이렇게 있을 때 y가 이제 a, b, c가 있다 쳐. 1이 b를 선택을 했어. 2가 b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y 값이 겹쳐버리잖아. 아까 함수에서 배울 때는 y가 겹쳐도 됐었거든. 어쨌든 x가 뭐 하나 선택만 하면 돼. x의 선택이 중요한 거야. 근데 함수에선 그래도 됐었는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y가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 알아들어?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 수학적인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말이 이거야. 요거 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나 이게 대학 때도 이게 처음 나왔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너는 이제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학교 시험 나올 거야.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 함수가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저거 한 줄을 딱 보고 y가 겹치면 안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 성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도 보면 알겠지만 1대1 대응에도 같은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성질에는 1대1 함수의 성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일단 y가 겹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점이 2번인데 1대1 함수에서는 공역이 시역보다 크고 나왔다. 그러니까 크고 나왔다는 크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이거야. 개수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x가 이렇게 이제 1, 2, y는 뭐 a, b, c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는 c의 값이 존재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둘 다 가능해.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은 좀 달라. x가 1, 2가 있어. y가 무조건 a, b. 이렇게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하고 똑같이 맞아야 돼. 이게 짝이 안 맞고, 안 맞고, 또 다른 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맞거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얘가 선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존재하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좀 다른 점. 자, 지금 이제 이 그림들에 대해서 1대1 함수가 맞는 것이냐, 1대1 대응이 맞는 것이냐, 이걸 이제 배운 개념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자, 1대1 함수가 맞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둘 다 공통점은 y가 겹치면 안 돼. 일단 첫 번째 그림은 y가 겹치지 않지. 두 번째 그림도 y가 겹치지 않지.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어때? 1이 선택한 거랑 2가 선택한 거랑 y가 겹치지. 둘 다 일단 1대1 함수 1대1 대응 될 수 없는 거야. 그니? 근데 1번, 2번은 아무튼 y가 겹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일단 얘는 맞아. 얘도 맞아. 자, 근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x가 선택한 y의 개수랑 공역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남는 거 없이 완벽하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 되는 거야. 이해가? 두 번째 거는 d가 선택을 못했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라는 거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맞아야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얘가 안 되잖아?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자동인 거지. 그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둘이 다른 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y가 겹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1대1 돼요. 이런 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는 1대1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 이게 이제 1대1 함수인 것이냐 아니면 1대1 대응인 것이냐 이거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1대1 함수라는 애들은 이 그래프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려봐야 돼. 아까 왜 세로선 그리는 경우가 있었지. 그 세로선 그리는 경우는 이게 함수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는 거고 지금은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이걸 따질 때는 가로선이야. 가로선을 그렸을 때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1대1 함수가 돼. 그러니까 가로로 그렸을 때 한 점.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도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점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점은 안 된다. 이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1대1 함수 되는 거야.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은 그어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안 만나는 부분도 있다 이거야. 이것까지도 1대1 함수라고 보는 거야. 됐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몇 점에서 만나? 두 군데에서 만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함수에 포함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가 맞으면 얘도 맞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가 있어. 하지만 안 돼.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1대1 대응은 특징이 뭐냐? 가로선을 그렸을 때 모든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군데라도 안 만나는 부분이 있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됐니?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어디에다가 그려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만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자,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림 맞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대1 함수는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안 만나는 것도 돼.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되지. 자, 기억에서 이제 가로선을 쭉 그려봤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예, 1대1 함수 되는 거야. 자, 니은은 안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에다 쭉 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점하고 만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자, 디귿 두 점에서 만나지? 안 되네. 리을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안 만나는 부분도 있어. 1대1 대응이지. 자, 미음은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겠지? 되는 거야. 됐어? 자, 1대1 대응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걸러내야 될 거.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도 안 된다 그랬지. 걸러내고 시작하자. 이거 안 돼. 자, 기억은 어디에서든 다 한 점이지? 맞는 거야. 리을은 한 점인데 안 만나는 부분이 있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안 되는 거야. 일단 함수는 돼도 대응은 안 되는 거지. 자, 미음은 다 되지. 그래서 얘는 기억 미음. 이렇게 됩니다. 자, 6번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닌데,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함수를 이제 그려가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 엄청 중요해.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함수 전체가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 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함수잖아? 자,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그러면은 이 함수가 생긴 모양새가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맞추냐면 문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거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었지.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 돼. 근데 문제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는 0보다 크다고 돼 있지.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이 플러스란 얘기. 그치? 자, 현재 뭐 여기서 이제 감소가 아니니까 이거 빼고 증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면 여기쯤? 그리고 y가 3이면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뭐 제한 조건을 이렇게 한번 쓱 칠해볼게. 이해가니? 딱 이 바깥쪽 부분에는 함수를 못 그리는 거야. 이 안에만 그려야 돼. 두 번째, y는 1부터 10일까지래. y는 1부터 10일까지래. 여기 좀 10일이라 할까? y의 범위는 여기 사이여야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됐어? 결론은 여기 지금 사각형 안에서 저 직선들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사각형. 초록색하고 핑크색하고 만나는 여기 사이 안에 함수를 그렸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사이에다가 증가인 함수를 그리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자, 1대1 대응 조건이 아까 뭐였지, 처음에? 가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요 위에 가로선을 그렸을 때 여기 초록색 안에서 한 점하고 만나니? 안 만나지.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되면 끝에서 끝을 이렇게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됐니? 대충 맞았다 쳐, 이렇게. 여기, 요점.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됐니?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디서든 가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3,11. 또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2,11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 돼. 왜 1이구나.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 돼. 됐어? 그럼 이제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b에서 앞에 거 뺀 거 5분의 b에서 앞에 거 뺀 거 10이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2로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 다음 얘 지나가지. 대입하면 되지.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그러니까 b는 얼마냐면 5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는 거야. 됐어?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야. 나올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한 비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이외에 이제 쩌리들이 뭐가 있냐면은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이거야. y는 x라고 생각하면 돼. x에다 뭘 대입하잖아? 그럼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그런 함수인 거야. 그래서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근데 그냥 함수 전체로 보면은 y는 x라는 이 1차 함수만 항등함수라고 봐, 보통. 근데 정의역을 몇 개 따로 두면, 예를 들어서 x를 1, 2, 3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따로 따졌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모든 x의 범위 전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항등함수는 쟤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x를 몇 개 안 두고 몇 개 뭐 1, 2 뭐 이렇게만 두고 생각을 했을 때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는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건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 어쨌든 항등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설명할 거는 이 정도? 자, 얘는 1대1 함수니 아니니?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 조건이 뭐였지? y가 겹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x의 값이랑 y 값이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y가 하나 남는 거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거 있었지. 어쨌든 1대1 함수 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은 얘도 되는 거야. 됐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다.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여기 부분이 x에 관한 식이잖아. 근데 x에 관한 식인데 상수항만 남는 거야. x가 없어. 그냥 상수항이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x에 뭐를 대입하든 간에 그냥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x에 1을 대입을 해도 3이야. 2를 대입해도 3이고 3 대입해도 3이고 4를 대입해도 3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x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은 값이 일정하게 나오니까.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로 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는 한쪽에 몰빵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게 y는 3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y는 3을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거야. 자, 물어볼게. 1대1 함수니? 이건 y가 다 겹치지. y가 하나의 값에 다 몰빵이니까 y가 겹치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가? 1대1 함수 안 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긴 함수다. 자, 1, 2번 아까 했으니까 상수함수부터 한번 볼게. 상수함수는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제 가로로 쭉 그려지는 함수니까 니은만 되겠지. 이게 이제 니은이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y는 x라는 함수밖에 없다 그랬지. y는 x라는 함수는 미음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본인 스타일이 확고한 애들인 거야. 자, f는 항등함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fx는 x야. 뭘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f에 여기 보면 f5라고 돼 있지. 5를 넣었어. 그럼 답이 뭐야? 5가 된다.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이다. x에 뭐를 넣든 간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g에다 마이너스 2 넣어도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자,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해 줄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항등함수는 안 어려워. 근데 상수함수는 지금 내가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여기에다 뭘 대입해야지 얘가 나오지? 엄청 고민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상수함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뭐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자, 함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x가 y를 선택만 하면 돼.
그지? 자, 그래서 한번 볼게. x가 a, b, c, d가 있어. 그럼 y를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데, A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지. 자, B 입장에서는 몇 개야? 참, 3도 있구나. 미안해. 다시. 4개지, 4개. B는? 자, B는 A가 누구를 선택을 했다고 쳐. B는 얘 선택을 하면 안 되니? 아니지. 함수잖아. 함수는 겹쳐도 돼. X가 선택만 하면 돼.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Y는 몇 개? 4개. 그럼 C도 4개지. D도 4개다. 다 곱하면 돼. 이것도 중요한 건 다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이거는 만약에 이제 네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얘 다시 한번 보고 풀어봐.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y가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a가 선택을 몇 개 할 수 있지? 4개 할 수 있지. 자, 근데 b는 아까는 a가 선택한 거를 b가 선택을 해도 돼. 근데 이번에 b는 y가 겹치면 안 돼. 그럼 b 입장에선 a가 누구를 선택을 했다면 얘를 피해서 결정을 해야겠지. 그럼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3개. 그럼 c는 2개, d는 1개. 이렇게 가는 거야. 구분해야 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함수. 다시 한번 상수함수가 뭐라고? x에 뭐를 대입을 해도 y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얘가 0을 선택을 했어? 그럼 다 0이 돼야 돼. 되니? 요렇게 생긴 그림이 한 가지라고 인정하는 거야. 한 개. 자, 그럼 또 누구에 또 몰빵이 될 수 있을까? 1에 몰빵 될 수 있지. 몇 개? 또 한 개. 또 2에도 가능하겠지. 3도 가능하겠지. 그럼 답이 몇 개예요? 4가지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f, x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게 답인 거지. 결론은 이제 y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상수함수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문제에는 없지만 항등함수는? 항등함수가 뭐지? x에 뭘 대입을 하면 y가 똑같이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항등함수가 아예 불가능해. 왜냐면 이쪽은 a, b, c인데 이쪽은 1, 2, 3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이 문제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은 항등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각자 이렇게 연결된 거, 딱 한 그림밖에 안 나오지. 항등함수 몇 개? 한 가지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 엄청 중요해.